엄마도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아들의 한마디에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72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죠. 여보, 나도 이제 갈게.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할머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2세 박정숙은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충남 공주의 작은 시골 마을, 30년을 살아온 이 집은 이제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릴 뿐이었죠. 여보. 잠결에 나온 말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옆자리는 이미 1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영호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밥그릇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 하나만 꺼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정수가 밥 많이 해라. 우리 아들 올 때도 있잖아 하며 웃던 목소리가 들리던 부엌이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미역국 한 그릇을 떠먹으며 정숙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수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때가 5년 전이었죠. 며느리 수진이도 정말 예뻤고 아들도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주말마다 꼭 올게요. 장례식 날 아들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정숙의 어깨를 감싸며 약속처럼 말했었죠. 며느리 수진도 어머니, 저희가 자주 올 테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부부가 찾아와 집안을 돌아보고 정숙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정성스럽게 반찬도 만들어주고 남편의 제사 때는 음식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는 먼저 연락해서 어머니, 올해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것이 격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이제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지난 추석에는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라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가끔은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웃집 김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정숙보다 5살이나 많지만 아직도 정정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딸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와 집안이 늘 북적거렸죠. 정숙은 괜스레 부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숙은 오늘 하루 무엇을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마당의 텃밭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할 사람이 있어서 뭘 해도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이 혼자만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정숙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싶었지만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숙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조용한 집에서, 조용한 자리에서 혼자만의 시간들을 채워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하루 말입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큰 통에 담아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가슴 한편에서 살며시 피어올랐죠. 민수가 어릴 때 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릎 위에 올려놓은 김치통을 어루만졌습니다. 3일 동안 정성을 다해 만든 김치였습니다. 배추를 하나하나 다듬고 젓갈과 양념을 맞추는 과정에서 남편이 정숙이가 담근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며느리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아, 김치 좀 담가서 가져왔어. 너희가 좋아할까 해서.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냉장고에 김치도 있고. 말끝을 흐리는 수진의 목소리에서 정숙은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라니 정말 감사해요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마치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민수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서자 일어나서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런 것까지? 힘드시잖아요. 뭐가 힘들어? 우리 가족 먹을 거 만드는데.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아들의 반응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 대화는 계속 겉돌았습니다. 정숙이 마을 이야기를 해도 아들 부부는 대충 듣는 척만 했고 가끔씩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숙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럼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가면 되겠네. 정숙이 자연스럽게 말하자 수진이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님. 사실 내일 저희가 일찍 나가야 해서 오늘은 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막차가 있나 보자. 정숙은 실망을 숨기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오늘은 꼭 여기서 주무세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돕겠다고 부엌에 나선 정숙은 설거지를 하던 중 수진이 베란다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담돼. 갑자기 김치 가져오시고 나 우리 가족 챙기기도 벅차다고. 시부모는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수지는 전화통화에 집중해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맞아, 처음에는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솔직히 우리 생활이 더 중요하잖아.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시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정숙은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응, 민수도 요즘 힘들어해. 회사 일도 바쁘고. 솔직히 주말에 공주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나도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집안일 하기도 바쁜데.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그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수지는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숙에게 웃어 보였지만 이제 그 웃음마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나 이제 가볼게. 정숙은 가능한 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의외로 쉽게 승낙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두 번은 더 만류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서울의 불빛들이 자신의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짐, 부담, 자기들끼리 살아야지라는 단어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밖으로 나갈 기운도 누구와 말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담, 짐, 자기들끼리 살아야지라는 단어들이 마치 모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있어서, 그리고 가끔이라도 아들 부부가 와서 북적거렸던 이 집이 이제는 마치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오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들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응, 민수야. 정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들지? 그냥 살아. 엄마, 저희가 당장은 자주 못 가지만 그래도 엄마는 알아서 잘 사시잖아요. 우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민수의 말에서 정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양심을 달래려는 말처럼 들렸죠. 응, 엄마도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숙의 가슴에 뭔가 깊숙이 박혔습니다. 엄마 인생 사세요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알았어.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 몸 건강히 지내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응. 수화기 너머로 민수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럼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72년의 인생을 돌이켜봤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집, 20살에 만나 평생을 함께한 남편, 고생스럽지만
행복했던 육아 시절,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현재까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남편을 내조하고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혼자라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떤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남편이 생전에 즐겨 앉던 안락의자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의자에 앉아 마지막으로 남편의 체온을 느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혼자는 못 살겠어. 정숙은 남편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들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꺼내어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체크셔츠, 명절 때 입던 정장, 집에서 편하게 입던 잠옷들. 모든 옷에서 남편의 냄새가 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세월의 냄새만 배어 있었습니다. 옷들을 정리하면서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뭔가 결단을 내린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옷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젊었을 때 입던 한복,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 평소에 즐겨 입던 옷들, 모든 것이 이제는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는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결혼할 때 장만했던 밥그릇, 명절 때 쓰던 큰 접시들, 손님 접대용 찻잔들, 이제는 쓸 사람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숙은 필요한 것들만 조금 남기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의 가구들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른 소파, 아들이 어릴 때 공부하던 책상, 가족 사진들이 걸린 벽장.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을 열어보니 그리 많지 않은 번호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며느리 수진, 몇몇 동네 지인들. 정숙은 망설임 없이 민수의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수진의 번호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돈,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깃든 이 공간을 이제는 영영 떠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갈게. 정숙은 남편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혼자 사라져갔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공주 어머니 집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어머니가 신경 쓰였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시간을 낸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공주 갔다 올게. 민수가 수진에게 말하자 수진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한테 미리 연락했어? 아니, 깜짝 방문이야. 엄마 좋아하실 거야.
수진은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수진도 시어머니가 신경 쓰이긴 했지만 요즘 아이들 학원 일정이 바빠서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차에 올라 공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 남짓한 거리였지만 요즘에는 그 시간마저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이니까 가끔은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공주에 도착해서 익숙한 골목길을 돌아 어머니 집 앞에 섰을 때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대문 앞에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신문을 안 가져가셨나?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도 낙엽들이 쌓여 있었고 화분의 꽃들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상태였습니다. 엄마. 민수는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가구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고 부엌의 그릇들도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도 평소 어머니가 늘 가지고 다니던 가방도 없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집 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 주는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민수는 급히 밖으로 나가 이웃집 김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김할머니는 빨래를 널다가 민수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너희 어머니가 언제 떠나셨는지 나도 몰라. 어느 날부터 집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 혹시 너희 집에 가신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요? 글쎄, 한두 달은 된 것 같은데. 아니, 더 될 수도 있고. 워낙 조용히 지내시던 분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어.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지 2달이 넘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자신은 어머니가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혹시 어디 가신다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없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 나도 이상해서 대문을 두드려 봤는데 대답이 없었어. 민수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도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정숙이 어머니가 언제 떠나셨는지 나도 몰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셨어. 혹시 아들 집에 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어디로 가신 것일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떠나신 것일까? 급히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집에 없어. 응? 뭔 소리야? 집이 텅 비어 있어. 이웃들도 언제 떠나셨는지 모른대. 수지는 전화 너머에서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혹시 병원에 간 거 아닐까? 요즘 연세도 있으시고 어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이면 연락을 했을 텐데. 아니면 친척집이나 친구분 집에 계실 수도 있고 별일 아닐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일 아니긴 뭔 별일 아니야. 우리 엄만데.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어디 가고 싶으면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수진의 반응에서 민수는 묘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민수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아끼시던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 전화로 어머니 휴대폰에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어디론가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다시 돌아올 생각 없이 말입니다. 엄마가 진짜 떠나버린 걸까?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지? 평소 어머니라면 어디를 가시더라도 아들에게는 꼭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왜 아무 말씀도 없이 떠나신 것일까요? 설마 자신들한테 서운해서 그런 것일까요? 민수는 갑자기 3개월 전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인생 사세요라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없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민수의 가슴에 뭔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듣고 정말로 엄마 인생을 사러 떠나신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사라지신 것일까요? 민수는 어머니가 서울에 왔을 때의 일도 떠올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들고 오셨을 때 수진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라고 말했던 것도 자신이 어색하게 웃었던 것도 모두 기억났습니다. 그제야 민수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어머니를 너무 차갑게 대한 것은 아닐까?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담스러워한 것은 아닐까? 민수는 어머니의 빈집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72세의 어머니가 홀로 어디론가 떠나셨다는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민수는 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를 찾아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수소문하던 민수에게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 동네 아줌마들과 마주친 것이 계기였습니다. 어머, 민수 씨 아니야? 어머니 찾고 있다면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박 아줌마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혹시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박 아줌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일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박정숙 할머니가 천안 쪽 요양원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런데 그게 박 아줌마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줌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있다던데? 동창이라고 하던데. 민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남자분이요? 응, 내 친구가 그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박정숙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랑 다정하게 지내신다더다고. 같이 산책도 하고.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낸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말입니다. 그 요양원이 어디인가요? 천안 시내에 있는 푸른솔 요양원이라고 하던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민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수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엄마를 찾았어. 어디 계셨는데? 천안 요양원에 계신데. 그런데 민수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남자분이랑 같이 계신다고 해.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소문일 수도 있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수진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혼자가? 나는 아이들 봐야 해. 민수는 다음날 바로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푸른솔 요양원은 천안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을 찾아왔는데요. 접수처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세요. 지금 계시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민수는 직원을 따라 요양원 내부를 걸었습니다. 복도는 밝고 깨끗했고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저기 정원에 계실 거예요. 직원이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원 벤치에 어머니 정숙이 앉아 있었는데 옆에는 정말로 낯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놀랍도록 밝아 보였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혼자 지낼 때의 우울하고 쓸쓸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숙은 옆에 앉은 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휘었지만 정정해 보였고 정숙과 나란히 걸으며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는 것은 좋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정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를 보는 정숙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별다른 당황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 너 왔니?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찾아오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셨을 텐데 지금은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는 옆에 서 있는 할아버지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 씨 아드님이군요. 정숙이 소개했습니다. 여기 이분은 이창수 씨야. 내 동창이고. 동창이요? 초등학교 동창이야.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해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이 적절한 일일까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민수의 말에 정숙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거든. 내 삶이요? 응. 너도 그러라고 했잖아. 엄마 인생 살라고. 민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뭔 뜻이었는데? 정숙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주저함이나 눈치 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창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부인을 잃고 혼자 지내다가 여기 오게 되었는데 나랑 비슷한 처지거든. 창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처음 여기 오셨을 때 많이 우울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려고 했는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울해 하셨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좀. 뭐가 좀 그래?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이 70이 넘었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너희들은 나한테 짐이 되지 말라고 알아서 살라고 했잖아. 그래서 알아서 사는 거야.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알아서 사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민수야, 나는 이제 행복해. 오랜만에 정말 행복해. 창수 씨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여기 다른 분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 정숙의 얼굴에는 정말로 평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본 어머니 중에서 가장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내 가족만 신경 쓰고 살아. 나는 나대로 잘 살 테니까.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자식들 눈치만 보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당당하고 독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없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묘하게 섭섭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창수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남짓한 시간에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워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민수의 말에 정숙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뭐? 정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요양원 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정숙 어르신, 아드님이 오셨네요. 네, 인사드려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저는 간병팀장 김 선생입니다. 정숙 어르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김 팀장은 민수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적응을 잘하고 계신가요? 적응이요? 정숙 어르신은 저희 요양원의 모범생이세요.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우울해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김 팀장의 말에 민수는 조금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우울해하셨다고요? 네,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그런데 창수 어르신을 만나시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죠. 그때 요양원 식당에서 일하는 박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숙 언니 아들분이시네요. 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숙 언니, 여기 와서 정말 다시 젊어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얼마나 시무룩하셨는데 지금은 얼굴에 윤기가 흘러넘쳐요. 박 아주머니의 말에 다른 요양원 관계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맞아요. 정숙 어르신이 여기서 제일 밝으세요. 창수 어르신이랑 두 분이 정말 보기 좋아요. 매일 같이 산책하시고 책도 같이 읽으시고, 어제는 두 분이 함께 요리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다정해 보이시더라고요. 요양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어머니가 행복해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수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밝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사귀고 계신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김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귄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많이 아끼시는 건 확실해요. 창수 어르신도 부인을 잃고 2년 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정숙 어르신을 만나고 나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데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건 두 분이 결정하실 일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서로에게 정말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고 계세요. 민수는 어머니와 창수 씨가 다시 정원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잠깐 둘이서만 이야기 좀 할까요? 창수 씨가 눈치 있게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정숙 씨, 아드님과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저는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창수 씨가 떠나고 난 후 민수와 정숙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정숙의 대답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 창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아빠 생각은 안 나요? 물론 나지. 내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민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엄마가 외로워하시는 걸 알면서도 저희가 잘 챙기지 못했죠.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는 걸 아는데 뭘. 하지만 그때 내 기분을 알아?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날들이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여기 와서 창수 씨를 만나고 다른 분들과도 어울리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 저희한테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엄마는. 정말 내가 김치 가져갔을 때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도 엄마 인생 살라고 했고. 그건 아니야. 너희 말이 맞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평생을 누굴 위해 살았어. 처음에는 시부모님을 위해, 그 다음에는 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항상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은 뒷전이었지.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여자의 삶이라고, 어머니의 삶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다르게요? 이젠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수 씨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냥 박정숙이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 말이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창수 씨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의견을 존중해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감정이나 생각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숙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물론 내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야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자식들 눈치만 보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민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민수야, 나는 이제 너희들의 허락을 구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정숙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고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며칠 전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만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니를 뵙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 어머니 뵈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요양원에 있으시잖아.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사시고 싶다고 하셨잖아. 우리가 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수진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민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변하셨다고 해도 명절에 자식이 찾아가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고. 결국 민수 가족은 추석 당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오랜만에 본다며 신이 났지만 수지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정숙 어르신은 지금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고 계세요. 가족실로 모시겠습니다. 가족실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후 정숙이 들어왔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달려가서 정숙을 안았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예전처럼 과도하게 감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애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할머니는 여기서 재미있게 지내세요? 응, 아주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정숙은 차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식구끼리 잘 살고 있지? 네, 어머니.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여기 분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재미있고 창수 씨랑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창수 씨 이야기가 나오자 수진의 표정이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분과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어. 곧 같이 여행도 갈 예정이야. 여행이요? 민수가 놀라서 물어보자 정숙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부산에 있는 창수 씨 친구분이 펜션을 운영하시는데 거기로 2박 3일 여행을 갈 거야.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좀.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숙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아니, 그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진아. 정숙이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이 꼭 피로만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참고 눈치 보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정숙은 차를 따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뒷전으로 두고 살았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야 하는 거 아닐까? 수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나요? 수진아, 너는 내가 김치를 만들어 가져갔을 때 뭐라고 했지?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그리고 전화로 친구한테 시어머니는 자기들끼리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수진이 깜짝 놀라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들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사랑하고 돌봤는데 결국 너희에게는 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야, 나는 이제 너희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정숙은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가 알았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나도 이제 내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어머니의 선택이요? 응.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정숙의 말에 가족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민수와 수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수 씨는 나를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줘.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말이야.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여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시거든. 어머니, 민수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고, 나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희와는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너희는 너희대로 행복하게 살고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자. 가끔 이렇게 만나서 안부 묻고 서로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정숙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의무감으로 만나지는 말자. 진짜 보고 싶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자.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부족했네요. 아니야, 민수야. 너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이제라도 이해하면 되는 거지. 정숙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자라면 좋겠어.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야. 그날 민수 가족은 요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하지만 더 진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제 73세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창수 씨와 함께 요양원을 떠나 충남 아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전원주택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오늘 복지관에 가야 하는 거 맞지? 창수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어봤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집안일을 번갈아 가며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예전처럼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지 않았습니다. 응, 오늘은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날이야. 정숙과 창수 씨는 마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 2회씩 복지관을 찾아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요리 수업도 도와주고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우리 애들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복지관 아이들은 이제 정숙과 창수 씨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분을 노년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와서 반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애들 오늘도 건강하게 왔구나. 정숙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정숙은 자신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책을 가져왔어.
용기에 관한 이야기야. 정숙은 아이들을 둘러앉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창수 씨는 옆에서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정숙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졌답니다. 할머니도 용기를 낸 거예요? 한 아이가 물어보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용기를 많이 냈어. 책 읽기가 끝나고 정숙과 창수 씨는 복지관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 전부터 이곳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상추가 많이 자랐네. 응, 이번 주에 수확해서 복지관에 나눠줘야겠어. 두 사람은 함께 밭일을 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정숙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전에 공주에서 혼자 지낼 때는 모든 일이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정수가 우리 참 잘한 것 같아. 창수 씨가 호미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말이야.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집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수 씨가 받으려 했지만 정숙이 먼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민수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의무적이지 않고 진짜 궁금해서 하는 전화였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응, 아주 건강해. 오늘도 복지관에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았어.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면서도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즐거워.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주거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민수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민수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랑 애들은 잘 있어? 네, 다들 잘 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그럼 언제 시간 되면 놀러 와. 여기 공기도 좋고 아이들이 뛰어놀 곳도 많아.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앞산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수 씨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정숙은 혼자였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조용히 사라졌고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창수 씨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었고 복지관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저녁 뭐 먹을까? 창수 씨가 부엌에서 물어봤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로 비빔밥 해 먹자. 좋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함께 나누어서 하니까 모든 일이 즐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정숙은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수 씨와 함께 아침을 먹고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밭에서 채소를 돌보고 아들과 안부 전화를 하고 이렇게 창수 씨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창수야, 고마워. 뭐가 고맙다고? 나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줘서. 창수 씨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정숙이 만나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70대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박정숙이라는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숙이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정숙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